한마디로 돈 많은 사람들은 많은데 일할 사람들은 없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서비스 물가가 점점 올라가죠. 서비스 물가가 점점 올라가면 기존에 돈 많던 사람들도 자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계속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닌 좀 일정하게 보존되거나 아니면은 자산 가치를 늘리고 싶은 마음은 더더욱 간절하지 않을까 하는 뇌피셜을 써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자 그리고 예비부자 형님들 축하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아시아의 관문 홍콩에 이어서 오세아니아의 관문 호주가 미리 알고 계셨잖아요, 그죠? 우리는 몇 달 전부터 홍콩에 이은 호주 현물 ETF가 승인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었다. 근데 너무 이제 좀 갑작스럽게 예고 없이 바로 내일부터 거래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월가의 현물 ETF나 아니면 홍콩의 현물 ETF와는 또 다른 모습을 보이겠죠. 아무래도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젊은 층들 중에서 약 거의 20%가량은 코인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 비중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근데 호주가 여러분 어떤 나라입니까? 은퇴자들의 천국, 그 드넓은 땅덩어리에 활성화되어 있는 땅은 딱 두 곳밖에 없는 정말 극단적인 인구 과밀의 대표적인, 그리고 이 극단적인 인구 과밀 덕분인지 나머지 이 공터들의 태양광부터 해서 각종 지하자원 등등을 채굴을 하고 있다고 해요. 앞으로의 주도권이 홍콩에서 아마도 호주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듭니다. 은퇴자들은 뭔가요? 일단 돈은 많아, 그죠? 돈은 많은데 호주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인력이 좀 부족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돈 많은 사람들만 있다 보니까, 우리 대표적인 돈 많은 사람들만 있는 나라가 카타르죠. 카타르도 돈 많은 사람들만 있다 보니까 서비스 제공 인력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서비스 제공 인력이 부족하든 안 하든 우리 일상과는 전혀 상관없고, 중요한 건 돈이 많다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은 투자에 당연히 관심이 많겠죠. 상대적으로 내 시간을 온전히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요즘 우리말로 표현하면 경제적 자유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 경제적 자유가 의미하는 게 바로 내 시간을 돈과 더 이상 바꾸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내 시간을 더 이상 돈 버는데 쓰지 않아도 되는데, 사실 막상 그런 상황이 오면 오히려 내 시간을 돈 버는데 더더욱 많이 쓰게 됩니다. 조금 이제 다른 의미인데, 그전에는 내 시간을 나는 조금 벌고 우리 사장님은 많이 버는 이런 시간에 이런 시간과 바꿨다면, 이제는 내가 많이 버는 시간으로 좀 더 진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호주 인구가 한국 절반 아님? 맞아요. 호주는 절대 인구로 보자면은 사실 우리보다 한참 아래인데, 이제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은퇴자들의 천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들 투자들에는 더더욱 관심이 많지 않을까. 이거는 이제 뇌피셜인데요. 서비스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한마디로 돈 많은 사람들은 많은데 일할 사람들은 없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서비스 물가가 점점 올라가죠. 서비스 물가가 점점 올라가면 기존에 돈 많던 사람들도 자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계속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닌 좀 일정하게 보존되거나 아니면은 자산 가치를 늘리고 싶은 마음은 더더욱 간절하지 않을까 하는 뇌피셜을 써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비트는 거의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다른 알트는 왜 떨어지는지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시장 상황이 뭔가 불명확하다면 알트 투자자들보다는 비트 투자자들이, 그리고 또 비트코인 투자자보다는 알트코인 투자자들이 조금은 더 불안한 마음이 들 거예요, 그죠? 그 와중에 이제 좀 역사가 오래된 코인들, 그 중에서도 웨이브와 넴, 바이낸스,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거래량이 많다는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이 두 코인이 안타깝게도 상장이 폐지가 됐습니다. 근데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상장 폐지와 재상장이 빈번히 일어나다 보니까 완전히 시장에서 퇴출된다, 이런 판단을 하기에는 아직 좀 이른 감이 있지만은 시세에는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웨이브, 넴, 바이낸스에서 상폐 이후에 오히려 업비트 거래량은 더
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웨이브램 유이 안 떴는데 상패인가요? 일단 업비트에서 상패는 아니고요. 바이낸스에서 상패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업비트에서도 무조건 상패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바이낸스의 기준은요. 일정한 거래량에 미치지 못하면 상장 폐지를 진행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역사가 오래된 코인들은 신규 투자자들 입장에서 좀 매력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거래량이 뭐 늘어가는 추세라기보다는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였었던 것 같아요. 딱히 웨이브나 램이 잘못한 건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선택에서 멀어지게 됐던 것 같아요. 비트가 71K 가면 선물은 익절할까요? 상승장에서 쌍봉 찍은 포인트에서 익절하고 나면 진짜 아쉬움은 많이 남으실 텐데 근데 우리 초이님 평단가가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안함이 너무 가중되신다면 익절하시고 현물로 전환하시는 방법도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저라면 저한테 물어보신 거니까 저라면 상승장에서 롱 주문은 거의 뭐 무조건 연끌을 해서라도 저는 지켜냅니다. 상승장에서의 롱은요 너무 아쉽잖아, 그죠? 나중에 진짜 뭐 지금으로서는 뭐 100K 뭐 이런 말이 100K라고 뭐 이렇게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100K쯤은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이 되실 거예요. 그때쯤 되면 아 내가 그때 왜 너무 익절을 빨리 했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뭐 어쨌든 저라면 이라는 전제를 뒀으니까 저는 상승장에서 롱은 익절 안 합니다. 상승장에서 롱 주문은 무조건 지켜내야죠.